지금 그 영화 상영회 하면서 이런 이야기 마당을 기록용으로 남기고 계시고 유튜브에 또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그래서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사실 잘 들리시겠지만 유튜브에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저희는 오늘 사용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내일을 여는 극장. 오늘은 대구편 평등길 1110 상영회를 함께 영화 관람을 했고요. 영화 후 이야기 시간을 잠시 갖고 오늘 또 너무 추운 날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잘 안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사실 그 종이를 나눠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시작하는 시간을 이제 좀 막 풀어가는 과정으로 혹시 그 차별금지 사유가 적혀 있는 종이가 있었어요. 그 종이 보시면서 나는 어떤 경험들에 좀 해당됐었나? 라면서 뭐 펜이나 혹은 머릿속으로 그리셨을 때 내가 이걸 사실은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나한테는 경험이 있었네? 라는 게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면 좀 여는 시간으로 풀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없어도 저에게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하나도 체크가 안 된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다들 한 개 이상씩은 있으시던가요? 체크 시간을 안 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에 드렸는데요. 한번 지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혹시 그런 거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나의 정체성을 익히 알고 있어서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정상성 범주에 미끄러져서 차별로 경험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은 이 운동을 너무 오래도 하셨지만 근데 나도 이런 사회에도 경험들이 있었네 라면서 사실 새삼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셨으면 한 풀어주시면 또 다른 분들도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 말이죠 뭐 이러지 않으실까? 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어렸을 때 있었던 경험인데 뒤늦게 또 생각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라도 순천이고 제 고향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제 타 지역에서 이제 엑스포 기간이었어요. 대전 엑스포 때. 그때 좀 오래된 이야기네요. 정말 막 갑자기 넘나가 생각나는데 엑스포 때 이렇게 줄을 기다리고 서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이제 여기 또 경상도니까 갑자기 아니 어떤 그 경상도 지역 분인 것 같은데 전라도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더라 뭐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지? 이런 생각을 막 했었던 또 그 예전에 이제 그런 기억을 잊고 있다가 최근에 또 이제 이런 차별 경험 이야기 나누면서 그랬던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 상황이 생길까? 또 막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저 때는 그냥 빨리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됐을까? 왜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의 그런 그 갈등이 생기는 구조를 무엇이 만들었을까? 좀 이렇게 분리하거나 구별하려고 하거나 이건 또 사실 정치가 만들었던 상황들일 것이고 어떤 구조가 있었었던 것 같은 텐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어? 당시에는 이제 그게 중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못했다가 뒤늦게 좀 그런 게 이런 구조가 있었던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마이크가 되고 있나요? 예. 생각 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왜냐면 제가 사실 두 분 소개를 안 해드렸잖아요. 풀어가는 마당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려고 그랬던 거라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아무도 없으시면 저도 전라도 지역에서 대구로 온 거라서 출신 지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또 차차 생각나시거나 영화 보면서 또 들었던 것들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엑스포 꿈돌이 저 얼마 전에 꿈돌이 인형을 선물 받아가지고 새삼스러운 반가움이 있었는데 모르시는 분은 나가실 때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시작을 놓쳐서 두 분 물론 익히 잘 아시겠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두 분께서 각자 본인들을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무지개 인권연대라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배진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공동대표 맡고 있고요.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한국 게이 인권단체 친구사입니다. 거기서 사무국장 맡고 있는 이종건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대입니다. 이걸 사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영화가 되게 다양한 차별과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영화를 보시면서도 나랑 되게 밀접하게 와닿는 이야기들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런 이야기들도 있구나라는 지점들이 아마 오늘 보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더 편해지시면 풀어주시면 사실은 재정운동 하시는 두 분한테도 되게 힘이 되는 오늘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고요. 우선 서울에서 오셨는데 종걸님께 이제 여러분 익히 영화도 보셔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이 연대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또 어떤 식의 논의들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됐고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알고 계신가요? 서울에서는 차재현 활동이 이제 대선에 맞물려서 유세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그래서 그런 활동들과 이야기들을 좀 더 저희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저 먼저 그 소개하기 전에 사실 오늘 그 평등길 110의 대구편을 이제 만들어 주신 감독님 여기 와 계세요. 잠깐 인사 그 장원우 감독님이 대구편 그 영상 찍어주시고 촬영해 주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좀 전에 그 영상에 보면 그 현성님 대화 장면에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처음 출범했을 때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2011년 1월 달이었는데 벌써 이제 11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2011년에 출범을 했고 이 차별금지법 제정 입법을 통해서 우리 반차별 운동을 더 확산시키고 또 이 제정 운동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서 있는 운동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출범을 시작했고 2017년에 사실 그 사이에 잠깐 이제 휴식기를 갖다가 2017년 이제 촛불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흐름을 만들어서 사실 그 사이사이에 너무나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 많은 혐오와 차별이 드러났었잖아요. 세월호 유가족 혐오뿐만 아니라 여성 혐오 등 더 그 이주민에 대한 혐오 등 더 다양한 그 양상 등이 드러났던 상황 속에서 결국엔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는 운동의 가치를 갈고 2017년 다시 한번 재출범을 하게 되면서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의제를 확산시키고 가면서 점점 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더 전국적으로 알리게 됐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지역적으로도 그 대경 차지연을 시작으로 이 부산 차지연 다양한 지역 안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같이 하게 되는 연대체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자체적으로 이런 운동이 생겼고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전국에 161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면서 연대체로서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함께 우리 사회 평등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반차별 운동을 하고 있죠. 그 사회자님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작년 한 해 정말 차별금지법 제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단계로 많이 그 활동을 해오면서 그만큼 제정은 연대 제정을 목표로 싸웠지만 제정은 되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이 3개까지 발의되는 상황까지 이르도록 또는 국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저희가 이르게 됐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농성을 이어갔었잖아요, 국회 앞에서. 근데 이제 이 국회 앞에 농성을 계속하는 것도 하기보다는 지금 대선 전국으로 흐르는 측면 안에서 결국에는 국회와는 사실 되게 계속 개정 휴업 상태가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대선보다 지금 대선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대선에 지금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먼저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과제로서 또 그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 제정을 행동할 수 있는 과제로 정치권이 요구하고자 저희가 지역사회를 좀 더 찾아가서 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지를 좀 알리고자 그래서 유세활동을 지난 1, 2월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각 유세 차량을 돌면서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등길 110과 함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내일을 여는 극장으로 전국 행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각 지역사회 좀 더 시민들과 만나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너무 필요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알리는
이런 행동으로서 계속 슬렁이게 하고자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보다 지금 대선에 대해서 어떤 대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현실 속에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라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또 시민들과 같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영화 초반에 미르와 부산에서 걷기 시작하실 때 굉장히 굳은 병직된 몸에 맞아요.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 대구편에서 같이 걸으신 분들 여기도 계시지만 그 하루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그 다음날 이 두 분은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엄청 됐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되게 세상 몸은 괜찮으신 건가? 맞아요. 네, 그 뒤와 또 진행하면서 뭔가 마음은 괜찮으셨는지 또 이런 걱정과 궁금함이 또 일더라고요. 사실 그 어떠신지. 예, 부산 첫날은 정말 여러모로 저희가 많이 이제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몸도 긴장이 돼 있었고 마음도 긴장이 돼 있었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그게 정말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런 느낌 등을 보면서 그래도 같이 이 길을 떠나는 사람들과 무엇을 위해 싸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걸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머리도 몸과 마음이 되게 바빴었던 시기였지만 지금 이 오후 극장에서 좀 이렇게 큰 화면에서 다시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극장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상황에서 그게 너무 쏙쏙쏙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말투나 사실 그 느낌 등이나 그러니까 미류가 같이 그 기장에서 할 때 나도 모르게 여기서 박수 치고 막 그러는 여기 와서도 또 박수 치고 막 그런 생각이 생기는데 그 현장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또 그런 그 순간이 너무 뭐 마음과 몸이 힘들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할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서 또 지금도 또 감동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물론 대구편도 있지만 그 전대도 이제 그 대구 앞서서의 부산이었기 때문에 되게 아마 그날 걸으셨던 분은 더더욱 그러시겠지만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 보면서 뭔가 반갑기도 하고 마음이 묘했는데 사실 그날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냥 힘들기만 했어요. 3시간 하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약간 고민하다가 아니 이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걸었는데 하면서 포기하고 결국 끝까지 걸었는데 그랬던 분이 옆에도 계시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우리 한 2시간 걷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또 아침 일찍 만나는데 그 전날에 간식도 바리바리 맞아요. 하나씩 일일이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오셨었어요. 배진규 대표님께서. 그래서 그날 대구 함께 걸었던 영상도 보셨는데 보시면서 그날 뭔가 특별히 기억났던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나눠주고 싶으셨거나 아니면 그 걸었던 것도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함께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건강에는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요.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제주 올레길도 다 완주해서 걷고 또 네팔의 그 안나푸르나도 제가 갔다 온 사람인데 그렇게 자신을 했었는데 그날 하루 걸으면서 제가 여기 뒤꿈치가 아작이 나가지고 정말 이게 그냥 평길을 이렇게 도로를 걷는 것과 산길을 걷는 것과 이렇게 다르구나를 사실 또 느끼기도 했었고요. 그날 우리 평등길을 이제 점점 올라오면서 대구를 걷기 시작할 때 우리 무직인권 연대에서 좀 뭔가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운영위원분들 중에서 이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장을 보고 또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 다 포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거풍투에다가 이렇게 썼던 글귀가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걸어갑시다라는 문구를 썼었는데요. 정말 그 걸을 때도 그랬었지만 그 포장하면서 그 50개밖에 안 되는 거지만 포장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울컥하기도 하고 제발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서울까지 갔을 때에는 더 많은 동료들이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좀 차별금지법이 정말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 간식을 준비할 때 우리 좀 울컥한 것도 있었고요. 차별금지법 평등길을 걸을 때는 사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뭐 힘들어서 진짜 이 장난 아니네. 저분들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와 원래 왠지 제정이 될 것 같고 신만동의 청원도 우리가 달성을 했고 또 국회에도 4개의 법안이 또 올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좋은 정말 그 88.5% 최근에도 70% 이상
정말 이 정도 되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정말 사회 통합의 수준으로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 이후에 좀 삶을 좀 상상하기도 하고 논평을 어떻게 낼까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하면서 좀 이 길이 끝나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굉장히 그런 바람, 긍정적으로 사실은 좀 몸은 고달프고 고단했긴 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좀 힘이 났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좀 하루곳곳 좀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정말 이 길이 끝나면 차별금지법 올해는 꼭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머리에 그 다음날 칠곡 가기 전까지 함께 또 걸었는데 그때 박문지 지도님께서 주셨던 믹스커피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약간 노하우를 얻었어요. 겨울날 행진을 할 때는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꼭 담아가야 한다. 그리고 믹스커피가 최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네, 갑자기 믹스 들었어요. 커피 제가 준비했던 겁니다. 굉장히 걸을 때는 당 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초콜릿 같은 것도 필요하고 믹스 커피도 정말 걸을 때 정말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상식으로 하나. 네. 과일까지 무지개 이번에는 챙겨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대구에서 더 많은 분들과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저의 바람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함께 하신 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처음 보셨을 테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그날 같이 걸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대구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도 않고 또 서울 경험도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또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면서 오늘 영화를 보러 또 오늘 이 추운 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영화도 어떻게 보셨는지, 또 혹은 두 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싶으신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네. 누구 계실까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하시던 혹시 그 평등길 걷고 난 어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 그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제 김지도가 이제 둘째 날에 같이 김지숙 지도위원이 둘째 날에 같이 걸어주셨는데, 그때 이제 먼발치에서 이제 같이 걸어주셨던 분들 중에서 이종걸 활동은 좀 불안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인지를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일주일 동안 걸으면서 조금 저는 이제 그런 어느 정도 몸이 적응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잘 버텼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냥 무릎을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를 좀 더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사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야기 바닥을 계속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저희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각각의 저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플로나 이렇게 관객 중에서 좀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영화가 또는 저희 운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하고자 했던 목소리, 내 이야기, 내가 그동안 눈치 보고 못했던 이야기 좀 할 수 있게끔 그걸 계속 만들어가는 게 너무 저희한테는 큰 운동의 목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여러분 대구 분들의 좀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하는 마음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긁고 있었던 것 같고, 좀 그런 목소리를 계속 저희는 같이 만들고 그 목소리를 서로 힘을 같이 얻으면 저도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듣고자 하는 마음에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했었는데 다행입니다. 네네네. 네. 네, 혹시 나눠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저는 그 지역에서 막 책방이나 이런 제가 이제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하면서는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동네 책방이나 혹은 하고 있는 다른 모임들에서 그 작년에 나왔던 차지한 안내서 읽기 모임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게 그 안내서가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그게 소장하고 계시겠죠? 아마 소장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드릴게요. 제가 차지하면서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같이 낭독 모임으로 막 좀 몇 번 했었는데, 그게 되게 저에겐 개인적으로 유효했던 건, 물론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에서 정상이 아니야, 너네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면서 낙인 찍혔던 사람들, 음. 특히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가지고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소수자를 위한 법이야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좀 고민이 많은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박명희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탁 집어서 위한 법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이것은 누군가들 모두에게 맞닿아질 수 있는 법일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한테 차별금지법은 사실 그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계속 성소수자 부분에 꽂히는 것들이 좀 고민이었는데, 그 안내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의 후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이 법을 잘 몰랐는데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었고 나의 경험이랑 만나지는 게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게 저한테 되게 유의미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영화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영화도 아마 그 감독님들도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셨을 것 같아서 되게 뭐 비정규직 노동이나 가난이나 혹은 여성이어서 또 어떤 지점이어서 장애인이어서 또 우리 사회에서 재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이란 것이 사실은 나에게 어제 어떤 것이 오늘 생길 수도 있고 내일에 우리한테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주는데 좀 유효한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영화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또 일쪽 한편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좋겠다. 다양한 곳에서 상영이 되면 크고 작게 상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후기를 들려주셔도 아마 종벌 징표 두 분이 힘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들리나요? 네. 저는 대구에 있을 때는 일정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일정이 돼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치 그 평택길을 걸으러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계류가 됐다 이렇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착잡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 영화에도 나왔던 것처럼 미리 활동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으쌰으쌰해서 걷고 그래서 저도 3시간 걸으면서 너무 힘들고 막 중간에 막 화장실도 부랴부랴 뛰어갔다 오고 막 이런다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영화로 보니까 되게 그때 그 힘듦이 좀 걷어지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시선으로 다시 보니까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름답게. 그래서 그런 기록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영상을 남기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것들로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울에서도 저희 봤잖아요. 네. 너무 춥고 힘들었는데 아름답게 잘 소중한 기억으로 남으실 것 같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날도 너무 힘들었는데 저런 후기도 받아보셨나요? 네. 너무 재밌는 옆에도 마이크 관계 또 같이 들을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네. 네. 저도 사실 저는 이렇게 요새는 긴 영상 보는 것을 잘 못해요 집중해서. 그런데 사실 하기 전에 걱정을 했거든요. 자는 거 아닐까.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그냥 고민을 했는데 그 걸었을 때 생각 좀 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세월호라든가 아니면 김영균 씨가 어머니 얘기라든가 들으면서 좀 저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이게 뭔가 감정을 잘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감정이 뭔지 제 스스로 몰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런 일들이 직면하게 될 때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 타입인데,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회가 그때 이후로도 많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게 좀 너무 좀 착잡하더라고요. 그런 거. 근데
그런데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치지 않고 가자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가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이제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그걸로 뭐 많이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아까 왜 동그라미 치는 펜이 없어서 못 치긴 했었는데, 저는 여기 병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병력에는 사실 두 개가 있잖아요. 원래는 그 법에는 그 군대에 대한 병력도 있고 병에 대한 얘기도 이건 둘 다 해당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대인기피증이 되게 심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못해요. 이게 사람들이 되게 저를 만날 때 제가 되게 그냥 무뚝뚝하다 아니면 좀 차갑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되게 이렇게 겁이 되게 많아서 뭐 얘기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군대는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피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병원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합법적으로 찾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외부에서도 차별을 내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시선도 되게 많고, 너는 왜 그렇게 얘기 잘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부터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군대를 왜 아직 안 갔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사회에 존재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걸 보면서도 사실 한동안 잘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걸 다시 보고 영화 보고 나서 이걸 보면서 아 맞다 그랬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사실 그 먼지 차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먼지처럼 차별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잘 못 느낀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를 만들어지면 얘기 말했던 것처럼 좀 그런 것들을 더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아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저는 어머니랑 친밀한 사이인데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늘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많은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많은 차별 조건을 엄마한테도 설명을 하면서 약간 좀 돌려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는 아예 말을 못했다면 지금은 이런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법은 사실 다양한 차별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 사실을 말하기도 하고, 어머니도 제가 좀 어릴 때부터 보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짐작은 하고 계시지만 서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법을 매개로 조금 법 제정 운동을 매개로 얘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뭐 사회가 그렇게 바뀌는 거는 직접적으로 체감 못해도 저 스스로 제 일상에서 제 경험이 바뀌는 것을 크게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었던 프로에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얘기 들어보고 질문인데요. 아마 이거 그 평등길 기획을 하면서 아마 고민이 많이 들었을 건데, 일단은 그 평등길 지금 뭐 미르 동지하고 이종구 대표님이 30일 걸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달 동안 하루에 20km 전후 걷는 게 보통이 아닐 건데, 뭐 결의를 어떤 과정을 하게 됐는지, 꼭 두 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부산에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뭐 다 기억에 남았겠지만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공간이나 사람이나 있었으면 그 얘기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두 분의 이야기와 또 이제 서창호 동지 질문 등 같이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 작년에 이제 10만 행동 달성 이후로 사실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이제 현실화 그 우리의 목표를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법 국회 국민동의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좀체 움직이지 않는 초반에는 그래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좀 발의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 다음에 이 10만 시민의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조금 더 연장하자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답을 하는 국회가 너무나도 이제 문제적인 거죠 사실. 근데 그것을 또 연장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또 연장하기에는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거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좀 무엇을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작년 연초에 이제 도보행진을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게 이제 계획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때는 릴레이식으로 좀 이렇게 각 지역에 이렇게 버튼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그렇게는 좀 현실화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저와 같이 또 이제 지금이 같이 하지 못했지만 그 이제 저희 공직장 중에 하나인 지호 공직장과 또 이제 미류 이렇게 같이 좀 하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실 저희 이 평등길은 또 하나의 연장선이어서 그 다음에 더 큰 싸움을 만들기 위한 단계였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에 바로 농성으로 저희가 이어갔잖아요. 그 지호 공직장은 농성을 준비하라. 우리가 걸을 테니 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가지고 저와 미류 활동가가 같이 이제 걸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 좀 더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실 정말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에 차별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을 하신 분들 정말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좀 연배가 있으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왔던 경험이 많지 않고 그럴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 사회는. 근데 지금이 이제 그럴 사회가 아니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감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우리 사회 변화의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 정도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또는 그게 사실 바뀔 수 있는 거냐 그걸 문제제기한다고 바뀔 수 있는 거냐. 근데 사실 이제 그럴 사회가 아니고 그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굵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정말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말을 해도 된다. 그게 정말 그걸조차 말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차별이었던 거고 이제는 그런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저희도 좀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 한두 분 중에 좀 그 실제로 이제 한 분의 이 사례를 소개하면 이분은 이제 저희 평등길 구간에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잠깐 휴가 기간에 오셨는데 저희 이제 본인이 그 해외에서 이제 한인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에서 계속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그 안에 교회 안에서 토론을 하셨대요. 이분이 집사님인데 그래서 본인이 한 60장의 A4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좀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토론하면서 교회가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반대를 찬성을 바꾸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설교는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그 현장에서 그걸 듣는데 너무나 감동이었거든요, 사실. 그걸 하신 분과 같이 걸었다는 것도 너무나도 현장에서 너무 뜻깊었던 순간이었고 또 한 분은 그때 저희가 라방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걸 보시고 위치집 찾아오셨던 분인데 인근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끝나고 자기가 교회가 너무 사죄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본인의 교회를 말씀하시지 못하셨는데 근데 그게 너무나 본인한테는 이제 그 전에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고 그 순간에도 같이 걸으면서 그 마음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왜 목사님이 사죄를 하시냐고 저희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정말 지금 시민들은 이미 바뀌고 있고 시민들의 마음은 일상 속에서 그걸 스스로 바꾸어가는 것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 같고 정치만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또 그런 변화의 힘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아직도
뭉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시민들은 정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 저는 이 평등길 안에서도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 현재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사실 그 국회만 찾아보면 답답하지만 이 뉴스만 보면 정말 답답한데 거리로 나서고 사람들과 만나면 더 그게 풀리는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이렇게 활동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힘이 나는 상황인 거 아닌가? 이게 좀 더 지금 이제 그 대구 지역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각 지역 안에서 계속 환류되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계속 이게 알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그걸 많이 좀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게 또 저의 또 목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부산에서 서울로 걸으시면서 사실 어쨌든 매일매일 다른 지역에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다채로우니까 사실 오늘 몇 가지 이야기 하신 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많은 고민도 되고 또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감각이 또 많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저는 이름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계속 머리에 맴도는데 되게 고생했는데 영화는 아름답다. 물론 좋은 추억은 될 것 같다. 이랬을 때 저는 그 2017년도에 다시 논의됐을 때 대구에서도 차별금지법 운동합시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공론화가 됐고 단체 연대체가 떼어질 때부터 함께 했었는데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막 매번 막 힘나가지고 막 신나진 않는 거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동의력이 구해지는 분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물론 이제 국회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변화들도 있지만 어쨌든 법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를 봤을 때 굉장히 분노스럽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약간 시시때때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힘이 났다가도 너무 지쳤다가 막 좌절됐다가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느 지역인데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또 비서울 지역에서 또 대구라는 공간이 사실은 여전히 사람들이 갖는 어떤 보수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하고 뭐 일종의 편견을 내보내기도 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편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사실은 그 성소수자 운동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고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퀴어문화 축제를 비서울 지역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함께 시작됐던 도시에서 그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함께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도 하고 계시는데 몇 년 동안 같이 뭔가 그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지치지 말고라는 이야기가 서로한테 주는 응원처럼 나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사람은 지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또 저는 배진규 대표님이나 물론 종걸님도 그렇지만 두 분을 계속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고 뭔가 내가 지치고 말고 이걸 그만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나를 꾸준히 가게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나눠본 적이 없어서 영화 보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저에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왔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성소수자 운동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지 사실 아직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한테 어떤 주어진 소명이나 소임에는 사실 거부를 하거나 물러서지는 않았어요. 항상 성소수자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차별을 철폐해야 되는 사유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외면하지 않고 계속 받아서 이렇게 운동을 이어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물론 말씀하셨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동안 운동으로는 10년 동안 지금 10년이 지난 것까지 오고 있는데 물론 그 중간에서도 많이 지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좌절감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정해야 된다라는 이유나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거 언제든지 어떤 사회 이슈와 만났을 때 활활 타오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차별은 멀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 또 이게 또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가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망을 끄트리지 않고 잔잔하게라도 계속 불씨를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자리에 서다 보니까 제가 앞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사실 내가 어떤 뭐 예전부터 학생 운동을 했었거나 아니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어떤 강한 열망이 있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이렇게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우연찮게 키오문화 축제라는 것을 대구에서 하면서부터, 또 그 질문은 왜 대구에서는 안 해? 왜 자꾸 성소수자 운동이나 키오문화 축제는 서울에만 해? 이런 이제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40대 이제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성소수자 운동, 키오문화 축제와 함께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 뭐 생을 마감할 때쯤에 어느 순간 이렇게 탁 오게 될지도 사실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겠단 말에서 되게 여러 여운을 갖게 하는 것 같긴 해서 좀 저도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배진규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해진 건데,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별반 다르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뭐 학생 운동을 했었던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저희 활동하고 있는 친구 사이에도 2003년 말에 처음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친구 사이 안에서 소모임 중에 게이 크로스를 만드는 그런 공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 때 합창단을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합창단 하면서 혼성 합창,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같이 하는 혼성 합창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저는 또 그 해외 그 당시에도 게이맨스 크로스라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합창단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막연하고 갖고 있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친구 사이에서 합창단을 만든다는 공지를 뜬 걸 보고 봐가지고, 그 전에 친구 사이에 잘 알지는 못했지만 여기 한번 가보면 재밌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봤는데, 문을 들였는데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생각보다 못하네.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그래도 뭐 같이 노래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느낌이었으니까, 물론 나도 노래를 잘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시작하면서 친구 사이에 발을 들이게 됐고, 그러면서 친구 사이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내가 사실 이제 합창단을 찾았다기보다 이런 공동체를 찾았던 것 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그 단체 안에서 활동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대표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권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가로서 좀 더 위원을 확장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더 위원을 확장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하나의 이제 운동권 계기가 된 거죠, 사실. 이게 사실 저의 인생의 계획 중에는 없었었는데 근데 이게 하나의, 저는 이렇게 한번 이번에 평택기 갔다 오면서 결국 이걸 못 벗어나가겠구나, 이게 하나의 그래서 계기의 정체성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껌팸이가 됐는데요. 노래를 합창단 경험을 하고 노래라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가 또 성소수자 인권운동하는 단체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운동가가 되고, 또 지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재정연대 운동을 하면서 전국을 또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참 이 약간 어떤 우연들이 또 만나지는 요소가 내 삶에서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이것은 운명인가라는 것처럼 또 느껴지는 요소들도 만드는 것 같아서, 아마 오늘 모이신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여기가 저희가 9시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공간들 요즘 9시까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진 않았는데, 혹시 아까 이제 플로에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도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또 듣고, 그러고 이제 두 분께도 마무리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이야기들을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원쌤 잠시만요. 네. 저는 이제 장애인
정치인으로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법이 어쨌든 그 장애인 영역에서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또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이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장애 또는 이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애들 이제 경험, 그러니까 차별 경험을 떠올렸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다툰 적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이제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될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부모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투표하러 가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단어에 담긴 뜻을 가만히 보면 이제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투표하러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러 가지 마라. 난 그때도 비가 또 왔고 이제 그랬거든요. 어른들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비 오는데 왜 나가냐.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이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비 오는데 사무실 가지 마.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사상 이제 어디 부모님 이제 아니까 이제 운동을 학생 때부터 운동을 했고 그런 이제 성향인 걸 아니까 이제 투표를 안 해도 투표 안 해도 박근혜 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차별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정체성마다 이렇게 이제 복합적이고 교차되고 그런 이제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나이도 이제 들어가면 나이에 대한 차별이 또 생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교차성이나 여러 가지 차별들을 동시에 겪는 적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사실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게 2007년도에 제정이 됐고 지금 14년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제 우리의 무기다. 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의 그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무기를 잘 사용해서 이제 장애인차별을 이제 당하지 말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가장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14년이 지났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장애인차별은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라볼 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고 해서 모든 차별이 이제 사라지는 이제 희망은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또 무기를 또 얻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고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어쨌든 무기를 두 개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이제 무기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차별 금지에 대한 이제 권리구제에 좀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우리가 이제 법 제정이 된 후에 얼마나 이 법을 잘 활용해서 사회를 바꾸고 사람들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이런 이제 것들 좀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차별금지법이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대구에서 이제 간담회 할 때 그 자리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잖아요. 차별금지 사유 보면서 저는 장애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이러면서 경험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장애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뒤섞여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별, 병력, 나이 혹은 출신 민족이나 국가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장애랑 마구 뒤섞여서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여전히 너무 강고한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그냥 너무 일상적이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게 되게 저는 장애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요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또 만들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한 역사가 있는 그 운동을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언제나 함께 옆에서 내어주시는 이야기를 되게 나눠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고 오늘 우리가 꼭 나눴어야 될 이야기들이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기 모인 저희도 이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사실은 각각 너무 다양하고 다채로운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곳에서 혹은 어떤 시점에선 어떤 사유로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인데 두 분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소위 대학 학생운동 출신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되게 찐 운동권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두 분이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학교에서부터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없는 경험이다. 갑자기 그냥 그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마무리에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시험활동가께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저는 들으면서 약간 뭉클하고 감사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 이야기가 사실 잘 정리됐던 이야기이기도 한 거라서 거기에 덧붙일 게 잘 없네 라는 정도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 행진하는 기간에 매일 두 분이 글도 쓰시고 영상을 올리시고 하셨잖아요. 그때 미료 활동가의 글에 있었던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느 지역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만났던 어떤 분이 같이 걸으시면서 차별금지법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법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그 한 문장이 엄청 저한테는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곁에 있는 법이야 라는 것이 굉장히 약간 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런 법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이제 활동들을 사실은 우리 작년을 재정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올해도 이제 2차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이제 뛰시고 걷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하실 텐데 전국 차재원 더불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앞으로의 향후 계획과 또 그 속에서의 두 분의 어떤 계획이나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오늘 여기 모인 분들도 앞으로 두 분의 어떤 활동들을 더 반갑게 보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전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은 사실 그 아까 영화에서 김지도가 이야기해 주셨지만 나의 존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면서 또한 그런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나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자유로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평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평등으로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좀 환류되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고 정치가 저렇게 구태의연하게 또는 너무나도 발라치기 하는 또는 그런 좀 더 뭔가 구별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를 더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게 보는 것이 아닌 우리 서로를 돌볼 수 있고 나를 챙기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이런 그 가치 또는 이런 그 이야기를 차별금지법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 3, 4월에는 이제는 정말 이제 이러한 정치 이야기 하기보다 이러한 정치 안에서 적어도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만드는 것 정도는 우리의 과제로서 실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그럴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자는 그런 시민들과 같이 만나면서 이제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데 3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좀 더 그것을 기존에 이런 차별을 좀 끊고 평등을 이어갈 수 있는 행동으로서 지금 이제 아마 중요한 계획 등을 아마 발표 곧 할 예정인데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년 단식 행동을 좀 벌일까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개인에 집중된 단식 행동이라기보다는 시민들과 같이 점심 한 끼를 단식하는 행동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좀 더 구체화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행동에 조금 더 저희가 더 구체화시키면 좀 더 제안을 드릴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기존에 해왔었던 단식 행동이라기보다는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그 곁을 돌볼 수 있을 그런 우리의 행동으로서 이 단식 행동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제 계획을 더 구체화시킬 테니까 그 제안하는 행동에 또 이 대구 분들도 같이 참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사실 주눅을 잘 드는 편이 아니에요. 어딜 가도 사실 뭐 성소수자라고 해서 좀 이렇게 뭐 주눅이 든다든지 아니면 여성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힘이 빠지든지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유일하게 제가 주눅 드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바로 그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차별 사유가 굉장히 많지만 첫 번째에서부터 저는 이제 차별과 늘 마주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나 뭐 지금이나 사실 그 어렸을 때는 그랬었죠. 제가 이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갑자기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오는 길에 만났다라고 하면 뒷걸음질을 이렇게 치시면서 이렇게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렸을 때는 차별금지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성상을 수행하지 못한 내 잘못이구나라 생각하면서 괜히 민폐 끼쳤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실 들어갈 때도 이렇게 가슴 쫙 펴고 가슴 여성성을 보이기 위해서 가슴을 일부러 막 보이게도 행동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알죠. 이것은 나의 잘못은 아니다. 난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좀 살고 싶을 뿐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법안 투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같이 이제 지역과 함께 그리시겠지만 지역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슬람 그 사원 지금 이제 건립이 중단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가 굉장히 이제 이 평화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는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큰 사안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지를 하시고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 묵묵부답인 건 국회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모른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생기는 어떤 차별 이슈 그리고 반차별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대응을 하고 방안을 또 찾아가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업으로 이제 여러 가지 퀴어 문화 축제나 또 이렇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이런 것에 저희 무지개 인권 연대나 저나 그리고 같이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계속 이제 지역 현안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투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은 사실 이런 필요성들은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되어질 때 제정은 우리가 더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시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역에서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행동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몇 날 며칠 그 경험에 대해서 울고 분노할 수 있지만 이 영화가 절망이나 좌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시 힘을 내고 내일도 또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꼭 차별금지법 제정 만들어 가자라는 이야기를 건네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너무 추웠는데요. 이 시간 오늘 하루에 또 일을 하시거나 각자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이곳으로 오셔서 영화를 함께 보고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는 길 모두 안전하게 잘 가시고 또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사진을 하나 찍으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우리 나눠드렸던 차별금지 사유 말고 그 다른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걸 들고